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가족. 이렇게 흔히 사용되는 우리라는 단어를 포함한 우리은행이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우리금융주주회사는 1999년 금융업 등에 대하여 우리은행을 서비스표로 등록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2005년 8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심판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It's magic, 무엇이 왜 어떻게. 이와 같이 일반인이 상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나 누구나 사용하도록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은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등과 같이 식별력이 약한 단어를 브랜드로 선택할 때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닭을 아주 맵게 요리한 불닭이라는 요리가 있죠. 이 불닭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먼저 등록한 특정인의 독점 사용이 가능한 단어인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A가 불닭이라는 이름의 상표와 치킨 체인점 관리업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이후에 B가 닭고기 전문 식당을 열고 홍초불닭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러자 A가 홍초불닭이 자신이 등록한 불닭과 비슷하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B의 홍초불닭의 등록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B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불닭이 매운 닭 요리의 일반 명칭이 되었으므로 홍초불닭을 사용해도 A 업체의 불닭 사용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법원은 어느 상표가 보통 명칭화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시점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심결시로서 홍초불닭에서 불닭은 이미 보편화된 닭 요리의 한 종류를 부르는 보통 명칭화 되었으므로 홍초불닭과 불닭을 대비하면 두 상표가 비슷해 보이지 않으므로 홍초불닭은 불닭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표로 불리웠던 아스피린, 나일론 등과 같이 상표 관리의 소홀 등으로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보통 명칭이 될 경우 상표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보통 명칭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상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커피 판매업체인 스타벅스와 스타프레야의 상표 유사성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3년에 스타프레야의 상표가 등록되자 스타벅스는 이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 상표의 외관과 호칭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 않고 스타벅스사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 기간과 방법, 매출액, 광고 방법 및 횟수 등을 비추어 보면 스타프레야가 상표를 출원했을 당시 스타벅스 상표가 국내에서 유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스타프레야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는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서로 비슷한 상표가 등록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표를 개발하거나 출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표 검색을 통하여 먼저 등록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B사의 루돌프 발렌티노와 A사의 발렌티노 가라바니. 모두 발렌티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두 상표가 유사 상표일까요? 아닐까요? 2001년 B사는 루돌프 발렌티노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선등록 상표인 발렌티노 가라바니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했고, B사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특허법원은 루돌프 발렌티노가 국내의 적으로 언제나 성과 이름이 함께 사용되었다거나 반드시 같이 사용되어 사람들에게 이름 전체로 인식되어 불려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루돌프와 발렌티노를 각각 다르다 볼 수 있으며, A사와 B사 모두 발렌티노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어 호칭과 관념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을 내려 결국 B사의 루돌프 발렌티노는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B사는 출원 상표가 미국 영화배우의 이름인 루돌프 발렌티노로서 항상 같이 사용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성과 이름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국내외 적으로나 실제 거래 사회에서 항상 성명 전체로서 인식되고 불려지지 않는 이상 분리 관찰이 가능하다는 사례입니다. 이와는 반대의 사례로 성과 이름이 항상 전체로서만 사용되어져 니나 리치와 로베르토 리치가 비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유명 상표인 샤넬, 이와 비슷한 샤넬 성형외과라는 서비스표를 제3자가 출원할 경우 과연 등록이 가능할까요? 2003년 샤넬 성형외과 서비스표가 출원 공고되자 기존 유명 상표인 샤넬과 유사하다는 이의 신청이 제기되어 특허청은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 결정에 출원인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샤넬 성형외과 서비스표에서 중심적인 식별력을 갖는 샤넬 부분이 타인의 저명 상품인 샤넬과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혼돈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거절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종 상품이나 동종 영업에 유사한 선등록 상표나 서비스표가 없는 경우라도 수요자 간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유명한 상표나 서비스표를 쉽게 연상케 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면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다른 나라의 상품들을 독점 수입, 병행 수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요. 같은 브랜드를 수입하는 독점 수입업체와 병행 수입업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영국 및 국내의 버버리 상표권자이며, B사는 A사의 국내 독점 수입업자이고, C사는 진정상품의 병행 수입업자입니다. A사와 B사는 C사가 허락 없이 버버리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고 버버리 상표를 자사의 광고물에 사용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C사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C사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고 광고, 선전 행위를 한 것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양태 등에 비추어 영업 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 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 방지법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병행 수입업자가 진정 상품을 수입할 때에는 먼저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상표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병행 수입의 법률적 효과와 한계를 이해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미 판매되고 사용되어진 상품을 다시 가공해서 새롭게 판매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사는 A사가 제조 판매한 일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다시 필름을 장전한 후 기존에 표시된 A사의 등록 상표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라클이라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지로 감싼 후 재판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B사가 미라클이라는 상표를 별도로 표시하였다거나 A사의 상표가 미라클이라는 상표보다 작거나 색상면에서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A사의 등록 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했다고 보며 B사의 행위가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품질이나 형상의 변형을 가해 실질적인 새로운 생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상품에 A사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등록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판매된 이후에는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이 소진되므로 그 후에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종전 상표를 남겨둔 채로 재가공 및 판매할 경우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A사가 불가리스라는 상표로 유산균 발효유를 발매해서 널리 알려진 후 B사는 이와 비슷하지만 국가명인 불가리아라는 상표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B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B사는 A사의 불가리스 상표에 대해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사의 불가리스의 주지성이 인정되므로 B사가 A사와 유사한 상품 표지를 유산균 발효유에 사용한 것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은 불가리스 상표의 무효 여부에 대해 불가리스라는 단어가 국가 이름인 불가리아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지 않으며 불가리스라는 단어만으로 소비자들이 불가리아 제조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인식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불가리아와 같은 나라 이름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도 없고 상표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 이름과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분명 컵 그림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식의 상표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이런 모양의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상품을 판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바뀐 이 부분을 제외하면 B사의 유명 상표인 샤넬 상표와 같은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B사는 A의 상표 부정 사용을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 상표를 타인의 저명 상표와 동일 혹은 비슷하게 변형할 의도로 등록 상표의 일부분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실사용 상표를 제작해서 부착했고 실제로 그 의도대로 변형하여 유통하였다면 이는 고의적인 부정사용에 해당하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를 변형해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야기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좁은 국내 시장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넓은 해외 시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넓은 해외 시장 중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993년 손톱깎이 제조업체인 A사는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777이라는 상표를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미국 항공사 보잉에서 1990년 같은 이름의 상표를 기등록했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사는 777 브랜드로 수출한 1984년의 인보이스 몇 건을 발견하여 이를 증거물로 제출. A사의 브랜드가 보잉사보다 먼저 미국에서 사용됨을 입증함으로써 미국 특허청은 A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상표 등록을 허락했고 이후 양사는 해당 브랜드의 공동 사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선 출원자에게 권리를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게 권리를 허락하는 선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가마다 다른 상표 제도나 절차 등을 잘 숙지해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